자, 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세상 일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돈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두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돈벌레. 전 인천시장,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안상수입니다. 보은 안상수 아닙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이 올해 6월 달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는 비용 문제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굳이 따로 비용을 쓸 필요 있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개헌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을 썼는데 개헌은 1,200억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5천억을 썼다 그랬잖아요. 정부가 쓴 돈 아니에요, 이거.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월호 유족들한테 간 돈들 중에 정부가 낸 돈은 5천억 원이 아니고요. 개인당 1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희생자가 304명이고 등등 하면은 500억도 안 됩니다. 5천억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돈벌레와 비슷한 안상수 국회의원인데요. 이 양반이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데 강화 지역에서 뽑아준 사람이에요. 인천 강화 중동구 옹진군 국회의원이고요. 전직 인천시장이었는데 뭐 얘기하는 김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인천시장으로 있을 때 인천 세계도시축전이라는 걸 하면서 완전히 일본으로 말하듯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월미 은하레일 유명하죠. 네. 이 월미 은하레일이요. 자기 형제들하고 같이 짬짬이 해가지고 말아드신 케이스고요. 아시안게임 무리하게 유치해가지고 인천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중요한 거는요. 인천 전 지역을 이명박하고 오세훈이처럼 뉴타운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인천을 다 뒤집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을 완전히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해놓은 당사자예요. 그런데 인천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하면 인천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경제 물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인데 이 안상순 때 완전히 말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뭐 5천억 1200억 이런 이야기를 지 입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인면수심이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앞서가시긴 했는데 이 사람 말 하는 말 자체가 일단 틀렸다는 거. 팩트가 틀렸죠.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 원을 지출하는 나라라니. 아니 말하는 것도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라니. 교통사고 아니죠, 이거는. 교통사고라고 치더라도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 5천억 원을 지출하는데 개헌 국민투표에 들어가는 1,200억 원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비유가 개적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가 나는 이유는 교통사고로 하더라도 국민의 304명이 그 젊은 어린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비하해서는 안 돼요. 그럼요. 이거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제1의 임무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란 자가 입주댕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들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민을 버릴 수 있다는 걸 간접 증명하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 문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고 개헌을 방해하고 싶은데 이게 홍준표도 공약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하고 이렇게 개헌 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두 개를 비교를 하는 프레임을 그냥 엮은 거예요.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막 던진 느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던지는 말이었으면 사실은 국민한테 사과하고 사퇴를 해야 할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게 통했어요. 이런 말이. 근데 지금 이 말에 동조할 사람은 저는 아무도 오히려 박사모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폐륜행입니다.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폐륜행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탄을 받아야 하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그리고 지금 아까 빚 얘기를 꺼냈는데요. 제가 월미도가 예전에 첫사랑하고 나누었던 그 추억이 있어서요. 이걸 자주 가요. 자갈밭에서? 그 월미도 유명한 바이킹이 있어요. 알지? 예. 또 그건 유명하지 전국적으로. 그런가요? 근데 첫사랑하고 데이트할 때 군복 입고 야 내 군대에서 막 네펠드 타고 그래서 장난 아니게 사기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한번 타재요. 무서워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나 진짜. 지렸구나. 근데 여자친구가 첫사랑이가 뭐 이런 새끼가 있어. 뭐 그럴 정도인데 그래서 봐봤는데 지금도 흉물이 있죠. 그 모노레일. 월미은하레일.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정확히 기억해 7조입니다. 7조. 인천이 지자체 빚이 7조를 떠넘긴 게 안상수예요, 이 새끼가. 맞아요. 그래도 더 억울한 건 저는 인천 시민들한테 여기 지금 투표권 갖고 있죠, 우리 명정 씨도. 네. 반성해야 됩니다. 그 빚을 떠안고 송영길 의원이 당시 시장을 당선이 됐어요. 네. 빚을 갚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누가 됐죠? 유정복. 예.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시민들 처절하게 반성해요. 네, 반성해야 자, 돼요. 근데 지금 세월호 교통사고에 5천억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들이 세월호를 꾸준히 다루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면은 세월호 피해자분들한테 갔던 돈의 대부분은 국민 성금이었습니다.
그 성금을 또 쪼개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로 무슨 단체 만들고 한다고 가져갔어요. 다 주지도 않았어요.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처음에 대부분 다 지급된 거 첫 번째가 약 1억 원가량의 여행자 보험이었고요. 그 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국민성금 자기들이 쪼개갖고 쓰고 정부는 정부의 과실을 인정해서 1억 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해서 대략 개인당 7, 8억 정도의 보상금이 돌아갔는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0억 정도도 지출이 안 된 상태인데 왜 5천억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하나 더가 세월호 인양 비용인데요. 세월호 인양 비용은 지금도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세월호를 아주 아작을 내놔서 실제로 세월호가 어디서 물이 들어왔는지 모를 만큼 아작을 내놓는 말도 안 되는 인양을 해서 지금도 세월호를 세월에 만에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1,500억 들어갔고 추가 인양 비용 다 포함해도 지들이 다 냈다고 말하는 게 정부가 돈을 지출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일 뿐더러 그 인양 비용까지 다 포함한다고 해도 2,000억을 조금 넘는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싸가지가 일단 없고요. 이거 너무하는 거고 비유 들 것이 아니에요. 비유를 이렇게 들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쓸데없이 갖다 붙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월호 자체를 어떻게 보는지가 이 말 한마디에 딱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가 아니라 세월호라는 말을 또는 교통사고라는 말을 비유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맞습니다. 위치상. 거기다가 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들어가 있는 거를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이거를 1,200억 원은 5천억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정말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SNS에서 일베들이 이런 식으로 던지고 나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안 들려 에에에 이렇게 하는 애들이 그렇죠. 하는 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2014년부터 만들어왔던 프레임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초지일관 주장해온 프레임이에요. 이 사람들의 프레임.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그렇죠. 방금 전에 푸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라는 거를 계속 설명하게 만들고 더군다나 이 개헌에 드는 1,200억 원이라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 쓸 수 있는 건데 자기네 당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가 대통령 선거 나가면서도 경남지사 보궐선거 못하겠잖아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200억 아끼기 위해서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지금 이 안상수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좀 정말 틀렸다는 세월호는 지금 충분히 이야기가 됐으니까 틀렸다는 이야기를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은 분명히 못 박았어요. 이거는 모든 후보가 공약했던 겁니다. 6월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이것을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3월까지는 국회에서 답안을 내놔야 된다. 개헌안을 내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 이거는 압박이 아닙니다. 절차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못하면 정부 발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개헌 특위가 6월까지 합의가 됐는데 연장이 됐는데 3월까지 개헌안을 내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개헌 특위가 개헌안을 내면 끝나나요? 임무가? 아닙니다. 개헌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6월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개헌특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마치 갑자기 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안상수가 얘기하는 권력구조 개편,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를 원한다 국민들이. 이 프레임은요. 박근혜 정부 때까지였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안 해요. 국민들은 이제. 그리고 국민들의 70% 이상은 어찌됐든 대통령제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런 자기들 국회의원들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기 위한 꼼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 안상수가 국가의 녹을 먹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돈을 받아 쳐드시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비논리적이고 사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터뜨린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건 뭐 이런 개망난이들의 막말에 다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만 더러워지는 이런 느낌이고요. 아니, 이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자, 정미용 씨인데요. 돈벌레들 두 번째.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 김정숙 여사가 옷값만 수억 들어갔다. 영부인이 취임 넉 달도 안 돼서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복부인 행태를 하고 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고소를 당했고 지금 소환조사까지 했는데 검찰한테 넘긴 거죠. 이제는 경찰이 수사를 해보고 정 씨가 영부인이 입었던 옷값에 대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이거는 검찰에서 반드시랄 것도 없어요. 이건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본인이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정미용 씨 같은 부류들이 이래서 문제예요. 실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 이런 식인 거야. 박근혜가 그렇게 해왔으니 김정숙 여사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닐까요? 아니면 말고라고 던지는데 저는 이제는 그런 마인드라면 그래도 인간의 영역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명훈이 인간의 영역에 밖에 있는 아이라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이 이제 해방이 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거짓말로 짓거려도 나는 죄를 받지 않았다. MB나 박근혜 계의 검찰들이 봐줬으니까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봐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도 바뀌었고 김정숙 여사도 세계적인 중심을 지금 받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정미용 이 아이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좀 조사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억이라는 구체적인 옷값을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좀 추산이 돼야 돼요.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들어갔고 근데 이거 자체도 되지 않고 순전히 거짓말로 김정숙 여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퍼뜨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든요. 이거는 최소한 한 10년은 살려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요즘에 뉴스 중에 하나가 박근혜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썼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로 들어가서 특수활동비 줄였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 관저에서 쓰는 비용들은 본인 월급에서 제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청와대 운영비를 쓸 수는 있으나 그게 평상시에도 청와대가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 들어갈 만한 비용들은 다 본인의 월급에서 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왜 사치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 실제로 왜 최민희 의원 같은 분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서민적이어서 메이커나 이런 거 가려서 너무 싸구려 입는 것도 저는 반대거든요. 또 어떤 품격을 위해서 좋은 옷 입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수억 원씩이나 들여서라는 그 사치라는 말은 예전에 박근혜 막 취임했을 때 보면은 막 한복 수십 벌 막 우리가 돌아다녔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일베류들이 자유한국당류들이 가짜뉴스 형태로 김정숙 여사가 사치하는 양 이런 식으로 막 가짜뉴스를 만들어내요. 그 뉴스에 대한 일종의 저는 이 사람이 소스 역할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도는 건 사람들이 안 믿지만 옛날에 아나운서라 했는 정미용이 그런 거 나름 유명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맞는 거야라고 하는 그 유명인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이런 식의 가짜뉴스 생산하는 것 자체는 엄하게 사법 처리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예, 보는 그리고 거예요. 이게 정미용 이 아이가 이 말을 하면요. 박사모 집회에 바로 피켓이 나옵니다. 김정숙 수억대 옷값어. 진짜요? 실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내는 자체가 정명훈은 이제 더 이상 좀 우리 방송에서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김정숙 여사가 뭐가 이상하신 분이 아니라면 옷은 수억 원대를 입고 다이소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 아끼기 위해서 청와대 근방에 다이소를 가시는 분에게 이런 식으로 억지로 씌우면 우리는 보기에 김정숙 여사는 귀에 안 들어갈 것 같죠.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한 걸 막 누명을 쓰고 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면 나만큼 악플을 많이 받은 정치인이 있냐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받을 때마다 무슨 부처라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꾹 참고 견디는 것처럼. 그런데 김정숙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숙 여사는 사실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영부인일 수는 있어도.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마타도를 막 뿌려대면서 마치 사치하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거. 이거 정말 비열한 수법이거든.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음해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김정숙 여사 옷 갖고 이렇게 허위사실 퍼뜨리는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음해했던 게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신현희 구청장 재판에서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됐어요. 검찰은 공소장에 어떻게 썼냐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소장 변경하세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라고 변경하세요. 그래서 공소장이 변경이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판사가 보기에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은 종북이라는 거다. 대한민국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바꾸세요라고 판사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일베류와 자유한국당류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 말도 안 되는 날조된 사실들을 갖고 국민들을 그동안 어떻게 속여왔는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짓들을 해왔고 다 그게 드러나고 있지만 다 드러나는 건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명예훼손하고요.
그런 부분들 나는 정치인이니까 나 받아들일게 이것도 아니고 지금은 저 최민희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그 가짜 뉴스, 네. 그 신고센터 지금 다시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 가짜 뉴스들을 다 모아서 보면 정신 세계가 어떤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가짜 뉴스들에 속아서 분기탱천해가지고 문재인 타도를 외치시는 분들이 그래도 아직은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야. 지금도 트위터에 많이 있어요. 네. 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정명이나 나경원이나 김진태나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제가 이제 화가 나고 어쨌든 이게 분노스러운 건 뭐냐면 민주주의의 언저리에서 서식하면서 그렇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을 비상식적으로 만들면서 먹고 사는 그렇지. 그 아주 뭐라 그러죠? 기생충들. 그리고 이들이 0.몇 프로인 소수의 박사모들에게 싸울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의 분열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아까 말하신 대로 이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예. 그리고 안상수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반드시 응징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그렇죠. 안상수, 정미영, 신현희까지 대표적으로 더러운 입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